하기 어려운 그런 그 분야고, IT라는 것이 전문가들은 다 자기가 달았다고 떠드는 게 IT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개발자 회장님을 지금부터는 제가 족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족장은 자기 부족들을 책임지고 자기 부족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게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족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걸 접했을 때 제가 모르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터넷도 뒤지고 또 많은 그 문서들을 뒤져서 제가 스스로 터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회장님을 접하고 족장님이 이런 발표를 해도 된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영종도의 인천공항 가보셨죠? 거기에 있는 그 조형물 개념의 건축물입니다. 또 그 좌측에 있는 거는 동대문 디자인파크의 형상입니다. 제가 두 프로젝트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발만 이렇게 담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종도 공항 공사를 할 당시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제가 PM을 했고 시공도 제가 PM을 했고, 동대문 디자인파크는 영종도 공항센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의 연구소 실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IMF 이후에 이제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을 이 건축 외장업에 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한 10여 년을 이제 건축 외장에 몸을 담았는데, 동대문 디자인파크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물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디자이너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자하드라는 그런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들겠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이거를 설계를 선정한 서울시의 공무원분들께서 야, 저놈이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저는 영종도 공항의 그 교통센터를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건축사무소가 설계를 한 게 이 영종도 공항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 디자인파크입니다. 그래서 영종도 공항에 보시면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독특하게 그 생긴 건물이 주웰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보석이죠, 보석. 근데 그 보석을 그 삼성중공업에서 수주를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그때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지만 결국은 제가 해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파크의 저 외장이, 저 판넬이 45,000장입니다. 그 45,000장이 다 다릅니다. 곡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우리가 자동차 본네트 하나 설계하는데 6개월씩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표면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근데 저거를 설계를 한 사람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8개월 동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샘플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니네가 설계한 건 이거고 내가 설계한 건 이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 족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보여주지 못하는 기술은 기술이 아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IT 업계의 모든 컨퍼런스를 다녀봐도 다 된다 합니다. 근데 보여줘? 그런 거 보여줘. 그래서 저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계 최고의 건축물을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제가 저 작은 매출 한 50억 하던 회사가 329억짜리를 통째로 수의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는 안 되니, 너는 보증이 안 되니까 컨소시엄을 해라. 컨소시엄을 했는데 제가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문서 없이 그냥 합의를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 설계가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보여주니까 저는 이제 벤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10년간 기술로 승부해온 기술 회사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뭔 짓을 했냐?
야, 이거 내가 사업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가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래핀이라는 기술을 보면 산업에 싸는 그래핀입니다. 그 그래핀은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소재고, 그 소재는 전 세계가 다 스타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와 같이 고집스럽게 자기 거를 열심히 스타디한 사람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벤처기업에 그래핀을 만든 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제가 사업 계획서도 짜고 사업 중국에 가서 계약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근데 작은 기업이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기술이 될 겁니다. 그 나머지 기술들도 제가 다 하나씩 검토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걸 다시 사업계획서를 짜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8년간 사업을 접근해서 8년간 그 많은 사업계획서를 짜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융합의 기술을 저는 터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너무나 뛰어난, 우리 오텍스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난 기술인데 알아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울부짖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전파를 해주시고 또 자녀분들한테 또 가르쳐 주시고 한다면 이것이 국가 발전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텍스의 기술은 아까 제가 그래핀은 산업의 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텍스의 기술은 산업의 피입니다. 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기술들을 볼 때 미래 시장, 글로벌 시장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공업, 화학,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플랫폼 기업,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부자 기업 10개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은 무엇을 갖고 먹고 사느냐? 데이터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는 AI를 탑재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최적화가 돼야 되고 원하는 것만 소비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거는 곧 데이터를 통해서 AI로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그 말이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의 중심이 될 수 있는, AI의 피가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탑재된 그런 플랫폼이 이제 미래 비즈니스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 AI가 탑재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데이터 산업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 산업을 보면 그 우측에 보는 세계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그다음에 한국에는 뭐 네이버가 주겠죠.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거고 각 개인들의 데이터인데 그들은 그 데이터를 자기 거화 해가지고 그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족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야, 이거 데이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오픈돼야 된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모든 참여자들, 같이 하는 이런 분들한테 다 수익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 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이 몇몇 그 글로벌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 거화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밑에 이제 작은 스팀이나 타타유나 이런 데서는 뭐냐면
이제 이 너무 독주를 하니까 조금 그 배당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거를 많이 이제 나눠주면서 또 다른 세계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미약합니다. 그들이 이거를 실현하려면 바로 오토엑스엠엘 기술과 같은 데이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IBM의 와스는 그 사람을 진단하는 AI 로봇이죠. 지금은 의사보다 진단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스는 AI가 어떻게 그 진단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잘 짜서 그걸 가지고 통계를 해서 그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사람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뭘로 만드냐?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기계학습용 언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기계학습용 언어 메타데이터 값을 만드는데 1년에 4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AI 하나에.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전문가들만의 세계인 거죠.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해야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I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4차 산업 그 혁명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 과제로 선정한 게 모든 공공의 데이터를 기계학습용 언어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선정을 해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 데이터가 기계학습용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 정부가 제출했고, 앞으로 이 빅데이터에 관계된 그 직업이 그 어떠한 미래 직업보다 그 직업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주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프로그래머들만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래서는 그게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께서 만드신 게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오토XML 엔진입니다. 자동으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기계도 알고 사람도 알고 서로 다 알게끔. 그것이 오토XML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 산업이 미래의 산업이 되고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녀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을 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금 뭐 취직을 못한다, 뭐 일자리가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일자리는 넘치고 있습니다. 밑에서 차후에 제가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한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오토XML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토XML을 간단히, 제가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어려운 말을 써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XML이라는 것은 세계 표준, 그러니까 확장성 표기 언어로 세계 표준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컴퓨터 언어, 표준 언어입니다.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정보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활용할 때 그때 쓰는 언어예요. 근데 그게 세계 표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준은 HTML이라고 하고 XML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오토XML입니다. XML만 갖고는 프로그래머들이 또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HTML하고 그 XML하고 두 가지의 그런 언어가 있는데, 표준 언어가 있는데, 그 HTML은 조금 틀려도 이게 돌아가요. 근데 XML은 정확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아주 전문가여야 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동화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토XML이에요. 자동화를 만들어 놓으면 한 번 정확하게 만들면 계속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XML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듯이 지금 저희가 오토XML 툴 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MX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포맷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이죠. 쉽게 말하면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다가 필요로 하는,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그거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영어의 ABCD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포맷에다가 양식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생성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OTX에서 툴키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 그것을 생성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우리 이제 창고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그거를 컨버팅하는 거예요. 변환을 하는 거죠. 변환을 해서 메타데이터 값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메타데이터 값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계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건 활용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파워포인트나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 이거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다시 그 기계학습용 언어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컨버팅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 컨버팅하는 거는 OTXML 엔진에 자동으로 컨버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면은 드래그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게 OTXML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와 그 데이터들 사이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B2B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P2P, 개인의 모바일폰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왜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기계 언어로 바꿔놨어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P2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래머들이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모바일폰에서 저 상대편에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서 보내야 돼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를 우리 중장님은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SQL, 그냥 아주 매핑한다는, 이걸 영어로 하면 그런데 지도라고 표현하기 힘들고, 하여튼 길을 잘 표기해서 저장을 잘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갖다 쓰기가 편하겠죠? 근데 길을 잘 만들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있어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첫 장에서 보여줬듯이 아주 복잡한 형상이야. 그걸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서 갖다 놓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그런 OTXML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서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때 특히 AI를 활용해서, 미래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이 저장되고 가져가고 활용이 되겠죠. 그럼 AI는 뭐예요?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투자가 손정희 씨가 봤을 때 첫 번째도 AI고, 두 번째도 AI고, 세 번째도 AI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분은 이미 예지를 했고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AI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AI가 움직이는데, 데이터가 그냥 한글 이런 기계가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계 언어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다가 날 새는 거예요. 자동으로 바꿔서 그 AI를 만든다. 그게 진정한 AI가 되는 거죠. 최적화 AI, 그러니까 돈도 적게 들어가고 경제성도 있고 빠르고 이런 보안도 되고, 이런 그 AI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AI가 보안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오만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도 이런 OTXML 엔진을 통해서 이런 생성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정보화 시대, 데이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입니다. 보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안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보안도 완벽하게 유저가, 개인이 보안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OTXML의 보안 시스템입니다. 또 그러면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JSON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다른 그런 프로그램에도 그 프로그램은 뭡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주면 호환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OTXML 엔진은 모든 다른 프로그램에도
호환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검색도 편안해지고 보내는 것도 편안해지고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최적화시키는 것도 좋아지겠죠. 이것이 오토 X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토 XML을 가지고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데이터의 조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일단 표준화되어 있어야 돼요. 표준이 아닌 걸 쓰다가, 쉽게 말하면 정품을 쓰다가 정품이 아닌 놈을 썼어요.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품을 썼다고 치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듯이 데이터의 표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여야 돼요. 그게 지금 오토XML에서 만들어 놓은 XML이 표준화, 세계 표준화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형과 비정형, 이걸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 안에 정형과 비정형을 다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진정한 그 데이터를, 정확한 빅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다 동영상이고 다 음이고 다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들은 정형 데이터를 갖고 숫자와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비정형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 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우리 족장님이시고요. 이런 데이터는 뭐가 또 중요하겠습니까? 보안이 중요하겠죠. 보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의 보안이 이루어질수록 만든 기술이 결국은 뭐 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인도 있고 있겠지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오토XML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 빅데이터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블록체인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 몇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하면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왓슨이 4조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토XML 엔진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빠르게 가볍게. 그러면 돈이 적게 들어가요. 그게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그 산업에서 데이터를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그걸 좀 도표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위에 모든 데이터는 사람이 보는 데이터입니다. 한글, 그 다음에 워드, 뭐 PDF, 이런 모든 서버에 저장된 모든 사람이 보는 거 데이터로 만들어놨어요. 기계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아까 제가 말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근데 배보다 매크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프로그램하면 그거의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현재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도 쓸모가 없고 인공지능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토XML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왜? 누구나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하고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관한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인공지능에도 쓰고 블록체인에도 쓰고, 그 다음에 보안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게 오토XM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표현이 쉽게 표현할, 더 쉽게 표현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데이터를 해방시켜라. 우리 족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개인이, 어떤 기업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다. 데이터는 결국 각 개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그걸 지네가 수집해서 지네 거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다 가두면 안 된다. 그거를 오토XML 엔진을 가지고 오토XML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AI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AI로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고 새로운 영역에 쉽게 접근하게끔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특히 요즘 많이 그 이슈화되고 있고 사회의 어떤 모든 분들이 다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이 오토XML 엔진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게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요. 또 다 미래에는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그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그 분들은 만들기는 잘했어요. 아이디어는 좋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실용성이 없어.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그 한국에서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그 이더리움을 창시한 그 창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장성, 보안성, 분산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모든 그 합의 알고리즘들이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편법이라고 하면 제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사이드 체인이니, 뭐 더블 체인이니, 그 다음에 뭐 그 라이트 네트니, 플라즈마니, 뭐 이런 것들의 그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서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에서 만들어서 메인 블록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이드에서 움직일 때 이미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미 이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의 핵심은 블록에 넣고 다 합의해가지고 이 블록에서 다 똑같은 그 형식을 똑같은 거래 내역을 갖다가 보고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건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게 블록체인인데 거기에 다른 잘못된 데이터들이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지겠죠. 가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도 이런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합의 알고리즘대로 그대로 돌아가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블록체인 알고리즘인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그 형식에 의해서 이 변수 발생 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수가 나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형식에 의해서만 숫자와 문자만 해가지고 거래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물건을 샀다. 그 내용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변수가 생겼어. 디스카운트가 한 10% 됐는데 이 제품은 그래서 디스카운트 10% 제품이 이런 걸 넣으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변수만 생겨도 그 변수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이건 안 돌아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토XML 엔진이 자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환을 주고 자동으로 쉽게 그 데이터를 안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기계학습용 언어로 만들어서 표준 메타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자동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된 블록체인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정확히 하려면 거기다가 이 데이터를 정확한 걸 집어넣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방향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 안에서 안 해도 아까 제가 사이드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옆에 다른 시스템을 연결해서 블록체인을 해서 활용하려고들 노력을 지금 엄청나게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P2P 거래를 하고 거래 내용을 P2P 거래할 때 이미 보안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집어넣을 때 보안을 해서 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이런 것들이 오텍스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쉽게 그 알고리즘을 운영할 수 있다. 단지 알고리즘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더 뜨고 못 뜨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고리즘을 다 짤 때까지 기다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이 OTXML 기술만 갖고도 모든 블록체인을 알고리즘을 만든 합의 알고리즘 만든 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쉽게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라고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록체인의 모든 블록체인의 표준 데이터가 되는 거죠. OTXML의 표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임의로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기존에 안 돌아가는 것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그게 진짜 3세대 블록체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돌아가는 모습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여주지 못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거를 이따 실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기존의 블록체인을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의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정상적으로 블랙을 형성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원장에다가 그 기록을 하고 그것을 저장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 풀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려면 초당 그 거래할 수 있는 그 수량 그거를 TPS라고 타임 퍼 세컨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초당 30배 미만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다 저 비트코인 같은 게 7회밖에 안 됩니다. 초당 7회. 그런데 그 가장 그 쉽게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시작되는 비자넷 같은 게 1,700K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위즈볼이나 이런 데서는 100만 TPS라고 자기 개발했다고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거는 합의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사이드에서 돌린다든지 뭐 이런 단지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냥 내가 QR코드를 찍었어요. 그리고 내 지갑에 있는 그 이더리움을 그냥 상점에다 주는 거야. 이런 단순한 이 블록체인이 돌아가지 않고 단순히 내가 결제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게 100만 TPS니 뭐 10만 TPS니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뭐예요? 블록체인의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맹점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존의 블록체인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커버할 것이냐. 오토 XML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 블록체인에 담을 때그 메타데이터 값, 해시값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오토 XML로 정확한 아까 제가 말했어요. XML이라는 거는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만드는 오토 XML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인에 적어놓으면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도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다가 변환을 시켜서 집어넣게 이렇게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블록체인에 오토 XML 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입니다. 보안이 안 된 데이터는 결국 쓰레기에 불과하죠. 왜? 다른 사람이 전자 지금 암호화폐가 막 유행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막 복사를 해요. 그러면 100원짜리가 1,000원 되고 10,000원이 되버려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토엑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원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양식을 만들었어요. 나만의 양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름을 내가 보안을 해야 되겠다. 이걸 감춰야 되겠다. 그럼 그 부분 이름을 제가 감출 수 있어요. 사용자가 감추는 거예요. 또 내가 날짜를 바꿔야 되겠다. 날짜를 감춰야 되겠다. 그럼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인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고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감춰서 보내야 중간에 보낼 때 인터넷상에서 보낼 때 해킹을 안 당하는 거잖아요. 해킹을 해봐야 암호화돼 있으니까 이걸 들여다볼 수가 없죠. 의미가 없겠죠. 또 그렇게 만든 문서를 전체를 다시 또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볼 때는 다시 자동으로 오토엑셀을 통해서 풀어서 보는 거예요. 키값만 주면 그 키값만 넣으면 다시 풀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위를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엔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 어떤 문서, 개인 보호,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토엑셀 엔진의 그런 보안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기존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지금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 이따 시연할 때 보여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아까 시연을 하면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세계 최고 등급의 보안을 인증받은 겁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은 미국의 대학에서 인증을 한 겁니다. 여기는 카보넬 교수라는 분이 이 기술을 인정을 해서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인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야는 이거 보시면 여기에 뭐 가짜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어디 가서 컨퍼런스를 하는 데 가서 내가 인증을 받았다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OTX의 기술은 그런 인증을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이슈화되고 많은 그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 이것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죠. 여러 사람이 아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초당 7개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개가 들어와 버리면 초당 100개가 들어가면 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모든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다 갖고 있다는 거, 이런 문제를. 그래서 그걸 더 쉽게 제가 차이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부분을 보시면 하나의 시스템이 추가될 때 그때 어댑터가 2개가 늘어나죠. 밑에 거를 보시면 우리 OTXML 기반은 하나로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위에 거를 보시면 그냥 보기만 해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댑터를 누가 해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잘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겠죠. 밑에 것처럼 하나에서 자동으로 다 해결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또 자동으로 만들어진 어댑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안정적이겠죠. 다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성, 확정성을 이미 OTXML은 해결해 놨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인데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연구를 많이 한 건데요. 분산형은 왜 어렵냐면요. 컴퓨터를 여러 개들을 놓고 그 여러 개의 컴퓨터를 다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지금 알리바바가 초당 32만 건을 해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오더가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 못하면 다 하자가 되고 소비자들한테 등을 돌리겠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 컴퓨터 서버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서버를 갖추고 있겠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서버. 근데 하나의 서버에다 놓으면 거기에 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럼 전체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산해가지고 서버를 만들고 그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 32만 건을 해결하고 있어요. 알리바바가 32만 건인데 지금 우리 블록체인 알고리즘 짜신 분들 다른 여러 가지 업체들이 뭐 100만 건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를 어떤 거를 어떻게 쓸 수 있고 동시에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인터넷 환경으로 따지면 여기는 내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뭐 10초 걸리는데 저기는 1분 걸린다. 이러면 10초 걸리는 사람이 분산 원장을 만드는데 이 사람 2개 만들 동안 저는 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오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컴퓨터 클라우딩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OTXML은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해도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산에 대한 알고리즘은 안 돼 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 아까 제가 그 데이터가 결국은 모든 그 미래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의 그 플랫폼,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플랫폼을 구상을 해본 겁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 많은 사용자들이 자기 컨텐츠를 올립니다. 그런 컨텐츠가 뭐 동영상도 있을 것이고 문자도 있을 것이고 숫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올렸을 때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구조를 봐서 비정형과 정형이 있을 겁니다. 그럼 비정형과 정형을
자동으로 최적화를 시켜서 그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에 넣어줘야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그거를 그 블록체인으로 검증을 하고 인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주고, 그 분배를 해주려면 실시간으로 그 모든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